총선 이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봐요. 서울은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규제 완화를 시켜줄 거냐, 야당이 막아서 못하는 거 아니냐. 총선 이후에 어떤 분들은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왜 신의 영역이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에요. 전문가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나중에 틀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맞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제 전문가는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최악의 상황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전문가의 경고가 먹혀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봐요. 항상 모든 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오른다 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그 전쟁하는데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전문가가 예측했는데 폭격이 막 쏟아졌어요. 그게 바로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는 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전쟁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전문가의 말하는 거는 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아무도 예측은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선거라는 게 여당도 그렇고 네. 야당도 그렇고 다 장밋빛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좋아질 거다. 양당 똑같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네. 결혼 전에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맞아요. 결혼 딱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총선도 마찬가지로 다 장밋빛 공약을 막 하잖아요. 그 중에서는 지킬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총선이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현실화돼 버렸어요. 이제 규제 완화하는 게 과연 될 거냐. 과연 정상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켜줄 거냐. 네. 또 야당이 막아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규제 완화를 안 하면 나중에 공급이 부족해져 가지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네. 집도 잘 공급해주고 경제 잘 굴러가게 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국민의 세금 갖고 나눠줘서 눈가리만 한 거죠. 뭘 분갈이 아니 저희 성산시형도 지금 재건축 간다고 다들 들떠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면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절차를 완화시켜주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데 완화를 안 시켜주면 조합원들이 안 하죠. 이득이 안 생기는데.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 들떠 있는데 90%가 다 됐는데. 뭐든지 그 들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들떠 있을 때. 네.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게 막혀버리면 네.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만약에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는데 완화 안 시켜주면은 못 짓는 거예요. 분담금을 많이 내고는 재건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생 헌집에 살아야 되느냐, 못 짓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헌집에 살아야죠. 재건축을 하는데 너무 과다한 부담이 든다면은 자기 능력 이상의 부담이 든다면 재건축을 안 하죠. 그러면은 원래 재건축을 하는 거는 공급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용적률을 완화 안 시켜주면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집값의 상승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의 공급이 있어줘야 그 공급의 중요한 부분 하나가 그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이 무너져버리면 나중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가뜩이나 서울은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을 그렇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네. 빈집 많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서울을 말하기 때문에 서울의 재건축이나 이런 게 막힌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규제를 당연히 완화시켜 줘야죠.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나라가 해줘야죠. 그럼 그 5월의 위기설은 올까요? 4월 위기설도 있고 뭐. 저도 봤는데 아, 들어보셨어요? 뭐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전에 보니까 4월 위기설이 있는데 4월이 지금 다 지나버렸어요. 그 위기가 안 생겼잖아요. 네. 또 5월 위기설 이야기하잖아요. 또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위기 상태라고 봐요. 근데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삶으면 점점점 개구리가 뜨뜻해 처음에 그러잖아요. 아우 이거 사우나 하네 뜨뜻하게. 그러다 점점 물이 끓으면 개구리가 이제 못 뛰어나와요. 뜨거워서. 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위기가 언제 찾아오겠어? 근데 지금 위기 상태예요. 이러다가 물이 끓게 되면 살이 화상을 입기 시작하면 못 뛰어나와요.
그럼 지금 상태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에 맞는 정책을 정부가 펴나가야지.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돈을 긴축을 하느냐, 유동성을 풍부하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집값은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 부동산 값이 살짝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무늬만 긴축이고 실제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럼 만일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됐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수요에 좌우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도 있지만 수요에 좌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푸느냐 안 푸느냐. 과거 코로나 때는 돈을 무한정 풀었어요. 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무제한 풀었어요.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죠. 네. 돈이 풀렸죠. 근데 지금은 그 돈을 끌어들이는 상태예요. 긴축을 계속해 나가면 집값은 오를 수가 없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상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집값 올라요? 안 올라요. 금리를 미국에서 연준이 내린다는 그런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뭐 연준이 금리를 지금보다 더 올릴 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 올리자고 주장하는 연준 위원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물가가 안 잡힌다. 네.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부동산 하시잖아요 지금. 네네. 지금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수요자가 있잖아요. 투자 수요도 있잖아요. 네. 투자 수요가 한 35% 정도가 투자 수요예요. 부동산 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건 투자 수요지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투자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서울에 지금 매물이 한 8만 건, 뭐 보니까 8만 건에서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매물이. 네. 투자 수요가 지금은 팔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값이 조금 오를 듯 하니까 매물이 또 내놓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투자 수요가 내놓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절대 안 내놔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집을 왜 팔아요? 투자 수요만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투자 수요가 팔려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오를 수가 예. 없다는 거예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박사님 무주택자는 지금 사야 되는지 뭐 몇 년 후에 사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될까요? 저는 집값이 한 최고가에 반값 정도 떨어지면은 살 타이밍이라고 봐요. 지방 같은 데는 사실 뭐 20, 30% 반값 빠진 데도 있어요, 지방은.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한 30%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을 더 해나가면 그게 저는 2, 3년 내에 기회가 온다고 봐요.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고 물론 하락하는 것도 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저점이라는 게 있지만 저점보다 더 낮은 지하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 5분의 1, 10분의 1 가격 될 때까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요자는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빠져주면 저는 2, 3년 내로 그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최고가 대비 한 반값 정도 되면은 살 타이밍이 아니냐. 지하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집 한 채 있는 거는 괜찮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2, 3년 내에 좋은 기회가 온다고 봐요. 만약에 거래량이 좀 살아난다. 그때쯤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래량이 살아나면은 네, 다시 그때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데 거래량이 살아나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물이 계속 서울도 너무 많이 쏟아지잖아요. 쌓였으니까. 매물이 쏟아지는데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거는 네. 살아나지 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2, 3년 동안 더 간다는 거예요. 네. 성산 시형 아파트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거기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